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영어로 말을 하는 방법이야. 영어로 말을 하는 방법인데 문장의 형식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는 여기에서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동사의 의미가 있어.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말하는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영어는 무조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잖아.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면 그 뒤에 오는 거는 그 동사에 따라서 궁금한 것을 순차적으로 써내려가는 거, 이어가는 방법을 영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말하고 다르게 주어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그 동사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에서 동사를 의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하나는 을르리 궁금한 동사라고 나눠요. 을르리 궁금한 동사.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가 궁금한 동사. 에로가 궁금한 동사.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동사를 분류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동사가 더 많냐면 을르리 궁금한 동사가 훨씬 더 많아. 사랑해. 누구를? 먹어. 뭘? 하지마. 뭘? 만진다. 뭘? 뭐 이렇게. 공부해. 뭘?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동사의 한 70% 이상은 다 을르리 궁금한 동사인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가 에로가 궁금한 동사야. 즉 에로가 궁금한 동사는 뭘 나타내냐면 동사까지 끊으면 어디예요? 어디로요? 뭐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을 에로가 궁금한 동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하는 방법은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이 에로가 궁금한 동사인 거지. 에로가 궁금한 동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로가 궁금한 동사는 fly 같은 거, 혹은 go, 혹은 run,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로 뭐 live, sit 이런 것들이 다 에로가 궁금한 동사라고 할 수 있어. 새가 날아간다. 어디에? 그러면 뭐 하늘에 이렇게 얘기하면 in the sky 뭐 이래야 되는 거지. 한 아이가 달려가요. 그러면 a boy runs. 어디로 달려가? To the big tree. 큰 나무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I live. 나는 살아요. 너 어디에 사니? I live in a mansion. 나는 큰 저택에서 살아요. 뭐 이렇게. sit. 앉으세요. 어디에 앉나요? 애자가 궁금한 거지. 네. on the bench. 벤치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러가 궁금한 동사는 그 바로 뒤에 무엇이 오냐면 에나 로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주로 와요. 전치사가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치사가 오기 때문에 전치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가 오겠지. 이런 일형식을 나타내는 첫 번째 말하는 방법은 영어의 영작에서 제일 쉬운 단계야. 그러니까 니네가 별로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일이 없지. 자, 이번에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은 역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이때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은 동사가 약간 독특해요.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의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되다에 관련되는 동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되다나 혹은 이다에 관련되는 동사가 다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나는 얘야. 뭐라는 건데? 여기 뭔가가 와줘야지만 말이 되는 거지. 혹은 이 IM을 나는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데? 그 뒤에 뭔가가 와줘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말하는 방법에 나오는 되다와 감각동사에 관련된 두 가지 동사의 형태는 동사 뒤에 무언가가 와주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앞에 나온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지만 돼요. 잠깐만. 잘 되네. 네.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서
예를 든 것처럼 I am a boy, I am in the kitchen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주격 보어는 말이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야. 근데 주격 보어는 주어이면서 주어는 항상 명사가 되는 거니까 주격 보어란 명사를 설명하는 말과 동일한 거야. 명사를 설명하는 말. 그렇다면 명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친하냐면 자기랑 똑같은 명사하고 친하든지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친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격보호는 이렇게 명사하고 형용사만 주격보호가 되고요. 형용사하고 비슷한 부사는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뭇잎이 the leaves turns 나뭇잎이 붉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red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또 the boy 그 소녀는 remain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어요? silent 어떻게 남아있어? 조용한 채로 남아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가 이 동사 뒤에 이 lives를 설명해 주는 말을 명사를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때의 silent는 앞에 나와 있는 the boy라고 하는 주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선택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그 아이는 조용하게 남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한단 말이지. 해석을 한국말로. 그러면 한국말로 해석이 조용하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silently라고 쓸 수 있어. 근데 silently는 안 돼. 왜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오는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은 주격 보어를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주격 보어는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야. 근데 명사는 누구랑은 절대 같이 친하지 않냐면 부사랑은 절대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명사라는 이름이 붙는 게 오든지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 주격 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 감각동사에서 보면 감각동사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look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인다. 보이다라는 뜻이잖아. 보인다. 그 다음에 smell 뭐야? 어떠어떠한 상태로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taste 무슨 말이야? 무슨 맛이 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 또 뭐 있지? 보인다, smell, taste, sound 어떠어떠한 소리가 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feel 어떠어떠한 느낌이 난다. 이러한 뜻을 가진 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동사 안에 들어가는 동사라는 거지. 근데 이 감각동사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this fish 이 생선이 smells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고약하게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한국말로 쓴다고 고약하게.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하게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고약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badly라고 쓰고 싶지만 사실은 이 표현에서는 여기에 있는 smell 뒤에 있는 이 자리가 뭐를 설명해 주는 거냐면 앞에 있는 the fish라고 하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이게 주격보어의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고약하게라는 말이지만 영어로 쓸 때는 bad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설명하는 말하고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 그것과 비슷하게 dead sound 아빠가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요? 아빠가 환하게 아빠의 목소리가 환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아빠의 목소리가 환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걸 환하게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쓸 때 angry로 쓰거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여기에 있는 사운드 뒤에 있는 자리가 앞에 있는 dead라고 하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자리니까 한국 사람이 환하게라고 해석을 할지라도 영어로 쓸 때는
형용사인 angry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look은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옵니다. smell은 어떠어떠한 상태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온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니네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보통 이거를 쓸 때 자꾸 like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like는 다 쓸 수 있어. look like도 쓸 수 있고 smell like도 쓸 수 있고 taste like도 쓸 수 있고 sound like도 쓸 수 있고 feel like도 다 쓸 수 있어. 다만 이때에 like를 쓰는 경우에는 요 뒤에 오는 말은 형용사는 안 돼요. 형용사는 안 되고 반드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만 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뭐냐면 전치사거든.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하지만 말이 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이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라고 하는 거야. 이거 솜사탕 냄새가 나네? 그러면 this smells like a cotton candy. 이렇게. 이거 초콜릿 맛이 나네? 그러면 this tastes like chocolate.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문장에 말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에는 이 형식에서 이 감각동사와 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니네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 감각동사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형용사를 쓸 것이냐 뒤에 like를 같이 쓸 것이냐 이것만 니네가 주의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